전반적인 세포 분열에 대한, 그래서 세포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은 뭐에 대한지에 대한 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잖아. 본질적인 걸 좀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수행평가처럼 물어보는 경우의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 설명해주고, 이제 갑자기 불시에 수행평가처럼 체세포 분열 과정에 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림을 다 그려라, 또는 체세포 분열하고 생세포 분열 과정을 다 그려라 라고 물어보는 이제 시험 문제처럼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대충, 또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남학생들의 주특기가 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대충 그려버린단 말이야, 준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서 수행이 많이 나가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지필평가의 서술형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도록 나오는 경우에 학교적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리는 과정을 조금 이제 여러분 거화 시키시는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신다 하면 그걸 많이 연습시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설계하는 과정을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이제 혹시 어렵더라도 몇 번씩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제 설명드리는 용어가 있을 거니까 그 용어 형태로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힘을 내볼게요. 일단은, 자,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체세포 분열이 있고 생세포 분열이 있는데, 체세포 분열은 세포가 너무 커지면 물질 교환에 불리하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핵을 갖고 있고 너도 핵을 갖고 있는 상태로 두 개로 나눠지게끔 하기 위한 분열을 준비한다 했잖아.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지? 세포 수가 많아져서 동일한 체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쵸? 그러니 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거냐면, 자, 원래 내 거의 체세포에서 최종적인 똑같은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진 거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의 수가 동일한 체세포,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는, 동일 유전 정보를 가지는, 유전 정보를 갖는 체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치? 체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개체가 생장하겠죠. 커지는 거겠죠. 개체 자체가 생장. 그 다음에 상처가 아무는 일도 일어나겠죠. 상처가 아물어야 상처가 재생.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 과정도, 자, 일단 간기 시기가 있고 분열기가 있겠지. 그치? 간기가 있고 분열기가 있대서, 간기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는 시기. 대부분의 모든 세포들이 이 간기에 멈춰 있어요. 간기 시기에 싹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쳐서 후루룩 뚝딱뚝딱 이사를 하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이제 이사하는 당일날, 오늘 이사하는 디데이야 라고 하면 아침 일찍 포장 이사하는 그 센터 차드가 와서 아침부터 거의 점심때까지 짐을 싸요. 그래서 그냥 차로 이렇게 이사해서 옮겨서 그 다음 또 오후에 날라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나. 근데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은 하루 전부터, 한 달 전 이사하는 날짜를 잡은 그 날부터 거의 고통받았어. 엄마는 막 일을 하다가도, 우리 집에 저 살림살이가 너무 큰데 저거 버리고 와야 되는데 당근에 팔아야 되구나, 저기 들어가 있거나 어쨌거나, 막 아니 짐을 지으려야 되는데 내가 안 입는 옷을 계속 갖고 있었지, 내가 버리고 와야 되는데, 막 계속 계획하고 실천하고 뭔가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간기야, 간기. 그래서 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하는 이 분열기는 이때만 염색체가 등장해. 그래서 이 염색체가 이동하고 배열하는 배열 변화, 어떻게 배열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모습을 통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4개 시기로 나눈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대부분은 간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그림 그려보면 여기가 분열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분열하는 시기, 분열기. 나중에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면 이 분열기를 M기로 배워요. M기. 그리고 나머지가 간기 시기. 돼요? 그리고 이 간기를 또 예전에 하나중학교에 저기 은실쌤이었나 어떤 쌤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은 그 쌤이 또 다른 데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쌤이 간기를 이제 고등학교 고2 때 배우는 세면과 원 수준으로 G1기, S기, G2기 이렇게 실제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거든.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것 또한 학습지 설명에서 다 써주셨어.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기 시기를 G1기, 뭐 S기, 그 다음에 G2기 이렇게 3개 시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간기 시기를. 어찌됐든 간기니까 외부에서 보면 핵막이 뚜렷하게 관찰돼요. 여전히 간기니까 핵막이 뚜렷하게 관찰돼요. 여전히 간기니까 핵막이 뚜렷하게 관찰돼요. 이렇게 다 핵막은 뚜렷하게 관찰돼요. 왜? 간기 때는 핵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있던 유전 정보를 S기라는 시기에
왜냐면 어차피 나눠져서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게끔 정보가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S기 시기에 DNA를 2배로 복제시켜요. 유전 정보를 2배로 복제하는 시기야. 복제하는 시기. 됐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간기는 나머지 거 막 유전 정보 가지고 물질에서 하는 시기도 있고 DNA를 2배로 복제해가지고 분해를 준비하는 시기도 있고 나머지 세포 소기관도 2배로 준비시키는 시간도 있고 여지됐든 아무튼 뭔 이사를 준비하는 시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사를 준비할 때 내가 갖고 있던 정보도 똑같이 카피해서 너도 하나 줘야 되니까 내 핵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2배로 복제하는 시기도 간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요 정도.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때 DNA를 2배로 복제한다라고 했는데 이 DNA가 지난번에 설명해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핵 속에는 이중 나선 구조에 이렇게 된 정보, 이렇게 된 한 가닥과 또 마주보고 있는 또 한 가닥이 또 있댔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우리는 그걸 DNA라고 해요. 이중 나선 구조로 보이는 화학물질.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보이는 화학물질을 누구도 대장균, 그죠? 대장균, 곰팡이, 세균, 그죠? 식물세포, 동물세포 다 동일하게 이런 이중 나선 구조의 DNA를 싹 다 가지고 있어. 거기 외에 똑같이 이렇게 네모로 적어져 있는 얘네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정보들로부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여러 생명활동을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디테일은 여러분이 골통합 1학기 때 배워. 오케이? 여튼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을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물질의 역할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종이라고 표현했고, 그죠? 종이. DNA라고 하는 종이. 그지? 과학책도 사풀이라고 하는 이 책도 다 종이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공통된 종이들을 다 갖고 있다고. 생명체마다 다 핵 속에 이런 종이라는 재질, DNA라는 종이라는 재질을. 근데 그 종이라는 재질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주로 물리 내용이 써져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지구과학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생물 내용이 써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써져 있는 뭘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써져 있는 부분들을 여기는 유전자, 그지? 아밀레이스를 만드는 유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른 인슐린을 만들려는 유전자. 인슐린이라는 건 호르몬이죠. 호르몬. 이런 호르몬을 스스로 만들려는 유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정보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책 내용, 생물책 내용, 지구과학의 내용이 이렇게 딱딱딱딱딱 분리가 돼서 써져 있는 것처럼 뭐라는 걸 만들러라 라고 하는 그 정보들이 써져 있는 어서부터 어디까지는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다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종이라는 재질에 각각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 DNA라는 종이라는 재질에 모든 생명체는 이 종이라는 재질을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 정보들은 어떻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혹시 지금은 안 쓰지만 나중에 쓸 수는 있으니까 자주 안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놔? 얘를 패킹해놔.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이 있어.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 여기다가 또 히스톤이라는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이 있어. 근데 이 유전 정보는 지금 현재 여름이잖아. 그런다고 해서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진 않잖아. 근데 겨울 된다고 해서 이 두꺼운 겨울옷을 그때는 안 꺼내 입진 않잖아. 겨울은 추우니까 막 두꺼운 옷 입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현재는 여름인데 겨울에 지금 당장 안 필요하다고 해서 겨울옷을 다 버리진 않는다. 어떻게 이 겨울옷을 잘 압축 패킹해서 다음번에 꺼내다 써야지 하고서 압축해놓고 있다. 그래서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 부분들을, 자주 잘 읽지 않은 유전자 부분들을 2바퀴 반 정도 이렇게 동염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히스톤이라는 실패 역할을 해주는 거의다가 둘 감아놓은 그게 응축이거든요. 그래서 유전 정보들이 일부분 응축된 부분이 있다. 응축된 부분, 응축, 그죠? 여기 응축된 부분, 응축. 오케이? 그 응축된 성분은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이 부분 감겨 있는 거야. 이 응축된 부분의 이름은 뉴클레오 소음이라고 해요. 요 뉴클레오 소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고, 일부분은 내가 자주 쓰는 정보들이 펼쳐져 있고, 그죠? 이렇게 된 상태가 언제? 여러분의 세포의 핵 속에 평상시 간기 때 있는 모습인 염색 4 모습이야.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펼쳐져 있는 유전자 부분도 있고 자주 사용하지 않은 응축된 부분의 정보들도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습이 평상시 염색 4 모습으로 간기 때 있는 거라고. 됐죠?
오케이? 근데 그걸 당연히 내 체세포니까 나라고 하는 체세포의 제일 첫 번째 세포는 첫 번째 체세포는 수정란이잖아. 아빠가 준 정보 반틈, 엄마가 준 정보 반틈으로부터 내가 태어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실처럼 있게끔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것처럼 해서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염색사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염색사 모습으로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그지? 내가 실 이렇게 하나를 그렸지만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떻게 상상해야 돼? 요걸 상상해야 된다. 요걸. 요렇게 된 거. 자주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유전자 부분도 있고 응축된 부분도 있고. 근데 빨간색은 엄마한테 받은 정보, 그죠? 파란색은 아빠한테 받은 정보. 요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이게 염색사 모습으로 있는 거야. 자, 근데 너 지금 살짝 지 원기 때 나름 막 대사하다 보니까 덩치가 살짝 커졌어. 그러니까 물질교환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갖고 있던 정보를 복제해서 분열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 유전정보를 카피하자. 라고 하면 핵이 있는 그 경계에서, 핵 속에서, 핵 안에서 아빠한테 받은 1번에 대한 정보와 엄마한테 받은 1번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얘를 바탕으로 염색사를 그대로 카피. 그지? 얘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하나를 더 카피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또 그대로 또 카피한다고. 이게 언제라고? 간기 S기라고. 그지? 간기에 S기 때 항상 유전 정보를 두 배로 복제하는 시기를 체세포 분열 때든 생세포 분열 때든 항상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시기를 항상 먼저 거쳐야 돼. 그죠? 왜? 복제를 안 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반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 내 세포로부터 뭔가 또 하나의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카피를 무조건 해야 돼. S기 때 먼저 이런 모습으로 유전 정보를 염색 4 모습으로 됐던 얘네들을 그 상태 그대로 두 배로 복제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 그래서 다 준비를 했어. T2기 거쳐서 나머지 세포 소기관도 두 배로 맞추는 준비를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분리해야 돼. 그지? 그러면 어떻게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더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나눠지자. 그지? 싶어서 얘를 실처럼 존재하고 있는 펼쳐진 부분에 유전자도 있고 응축된 부분도 있잖아. 그럼 걔를 더 많이 돌돌돌 동염해야 돼. 훨씬 더 많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얘를 더 많이 발달시켜서 얘를 돌돌돌돌 동염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어떠한 거라도 정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지? 어떠한 거라도 정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염색체가 등장하는 겁니다. 됐죠? 염색체. 이건 아빠한테서 온 정보가 그대로 카피된 거. 그죠? 이건 엄마한테서 온 정보가 그대로 카피된 거. 이 두 염색체의 관계를 우리 뭐라 그래? 하나 아빠한테 받았어요, 하나 엄마한테 받았어요. 이 둘의 관계를 무슨 염색체? 상동염색체. 맞아요. 상동염색체. 사람은 이런 상동염색체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23쌍. 그지? 1번에 해당하는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2번에 해당하는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3번에 해당하는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그게 복제가 돼서 염색체, 1번 엄마 거 염색체, 1번 아빠 거 염색체. 그지?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23쌍. 1번부터 22번까지는 상염색체. 일반 형질에 대한 정보들이 놓여있는 거. 23번째 거, XX는 여자는 X염색체 2개. 성별을 결정하는 정보를 좀 더 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가 제일 크기가 커요. 23번째 게. 그래서 X염색체 2를 갖고 있는 거고 여자는 남자는 X와 사이즈가 작은 Y를 갖고 있는 23번째 염색체가 성염색체. 성별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됐죠. 오케이? 아무튼 저는 다 그리기 사람은 46개를 했는데 46개를 다 그리기 힘드니까 딱 2개짜리만 지금 놓고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치? 하나 아빠한테 받고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던 아이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응축됐어요. 그럼 다음에 전기 때 이렇게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죠? 전기 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걔를 이동해 가기 위한 그죠? 색깔 똑같게 할게요. 걔를 이동해 가기 위한 뭐가 등장해요? 밧줄이 등장해요. 밧줄의 이름이 뭐였어요? 방추사라는 밧줄이 등장합니다. 방추사. 오케이? 방추사가 양 사이드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방추사가 자 우리 염색체 보면 마치 나비 넥타이에 모가지 조여지는 가운데 안쪽 약간 조여지는 부분 여기가 동원체예요. 염색체의 가운데 부분에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고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카피본이죠. 그 얘기도 했을걸? 하나의 염색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카피본이니까 얘 엄마의 예를 들어서 혈액형에 대해서 엄마가 혈액형을 B형을 결정하게끔 하는 정보를 줬다라고 해봐. 그러면 이 정보가 그대로 카피돼서 여기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여기도 똑같이 대문자 B를 결정하는 정보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뭘 했어? 이런 병신아 이러지 않았지. 너는 나의 분신과도 같아. 똑같은 카피본이야. 이런 얘기 한댔잖아.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졌어. 오케이? 네.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서로 똑같은 염색 분체로 이루어졌고 각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염색 분체 두 개로 각각 이루어져 있는데 걔네들의 정보를 이동해 가야 되니까 이 동원체 부분에 양극에서부터 나왔던 방수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요. 각각. 이게 전기의 특징. 전기 때 핵막과 인 사라져 방수자가 등장해 염색사였던 애가 염색체로 응축되기 시작해. 드디어 염색체가 땅 등장하는 시간이 언제야? 세세포뮬 전기 때야. 네? 염색체가 최초로 처음 등장하는 시간이 염색체로 등장하는 시간이 언제? 전기. 그리고 얘를 이동시키는 밧줄이 나왔어. 밧줄 덕분에 얘네들이 지읒둥자읒둥 지그재그 해가지고 정 가운데로 이 모든 염색체가 배치가 돼. 돼요? 적도면에 가상의 적도면에 이 방수사들에 의해서 배열이 됐어. 이게 중기야. 중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시간이 짧아. 왜? 가운데 배열하면 그 다음 단계로 쫙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기는 염색체를 관찰하기 좋은 시기고요. 염색체를 관찰하기 좋은 시기. 왜? 가운데 나 좀 보세요 라고 하듯이 정 가운데 적도면에 배열했으니까. 적도판에. 그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세로 방향으로 적도판이라고 표현해놨지만 얘를 90도로 눕혀서 가로로 이렇게 눕혀놔도 적도판인 거예요. 항상 가상의 가운데 부분을 가운데라고 하니까 적도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든 이렇게든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네. 가상의 적도편에 배열이 됐고요. 적도편의 배열. 그러자마자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카피됐던 정보를 이제 이사 시켜야 되겠죠. 정보를 나눠가야 돼. 이동을 시켜가야 돼. 나눠가야 돼. 그래서 나눠가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세포 주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 쫙 잘라지면서 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염색 분체들이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해가기 시작해요. 오케이? 이렇게 그죠? 두 개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대로 가고 쟤는 쟤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고 쟤는 쟤대로 가고 이렇게. 그죠? 가운데가 나눠지면서 세포 주량이 늘어나면서 각각 반반씩 이동해가는 거야. 여기는 얘대로 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후기 때. 그래서 후기는 염색 분체가 이동한 시기. 분체가 양극은 가상의 맨 사이드를 말해. 양극으로 이동한 시기. 됐죠?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기가 맨 마지막 말기가 돼요. 됐죠? 그리고 봐봐. 적중기에 비해서 후기는 세포 질량도 양 사이드로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방수사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이렇게 길어졌던 애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양 사이드로 이동을 하게끔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양극으로 이동해 가게 되면 각각 자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파란 거, 빨간 거, 맞죠? 같은 크기. 이렇게 핵이 또 추가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각각 다시 쉴드가 만들어져. 각각의 핵이. 너는 너대로. 맞죠? 이렇게. 맞죠? 그럼 봐봐. 이거는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던 거, 엄마한테 받았던 거. 그게 복제가 돼서. 그죠? 이 하나의 핵에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게 각각 사이좋게 또 하나가 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복제된 이후에 내 정보가 온전히 하나의 핵에 또 하나가 담기게 됐어요. 이게 말기예요. 오케이? 말기가 되면 두 개의 딸핵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말기는 두 개의 딸핵이 만들어져. 체세포 분열 과정 하고 있는 거 우리 감수 분열 과정도 할 거야. 말기는 두 개의 딸핵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가 생성. 딸핵. 그러니까 선생님 왜 딸핵은 있는데 아들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용어를 붙였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들은 두 글자, 딸은 한 글자라서 그냥 딸이라고 한가 봐. 왜냐면 귀찮아하잖아. 음절의 길이가 기니까. 그래서 딸핵이 만들어졌다. 이제 분열에 의해서 두 개의 딸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까지의 모습이 온전히 한 개가 온전히 하나가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긴 어렵죠. 왜? 온전히 너답게 세포로 기능하려면 아예 세포질까지가 제대로 나뉘어져야 너대로 나대로 각각 고유한 세포로 기능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 체세포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경우에 이 과정은 핵분열 과정이라고 해요. 핵 속에 있던 정보가 나눠져서 두 개의 핵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분열기라고도 표현하긴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 얘를 염색체가 최초로 등장해서 이동과 배열 변화를 가지고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걸 핵분열기라고 표현하기도 해. 돼요? 핵분열기. 되겠어요? 그래서 핵분열기 과정에 말기가 끝나게 되면 하나의 세포질에 두 개의 딸핵을 갖고 있는 모습이 생기지. 그럼 온전하게 얘가 두 개가 완전히 나뉘어져야 돼. 독립적으로 체세포 분열까지 다 완료해야. 그래서 말기 맨 마지막에 체세포 분열,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됩니다. 세포질이 두 개로 나눠진 세포질 분열까지를 더 하게 돼. 오케이? 근데 세포질 분열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좀 차이가 있어. 왜냐? 식물세포는 제일 바깥쪽에 세포막이 있고요. 세포막 말고도 더 추가로 바깥쪽에 세포벽이 더 있어요. 세포의 네모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세포벽이 세포막 바깥쪽에 하나가 더 추가로 있어요. 세포벽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답게 고유한 세포로, 너도 너답게 고유한 세포로 기능하려면 이 핵 속에 있던 정보로 의해 이 세포의 고유한 세포벽을 만들어줘야 돼. 너도 이 세포 핵 속에 있던 정보에 의해서 이 세포 벽 성분을 추가로 만들어줘야 너와 너답게 고유하게 기능하는 거거든. 따라서 식물세포의 경우는 세포질 분열을 하는데요. 어떻게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되냐면 추가적인 세포 벽 성분이 안에서부터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얘도 너대로 안에서부터 쌓여서 만들어져. 오케이? 그래서 안에서부터 뭔가가 쌓여지면서 두 개의 경계가 나뉘어지게끔 됩니다. 독립적으로. 그 안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어린 세포벽을 이걸 세포판이라고 해. 됐죠? 그 여러분 책 어디 나와 있어? 오른쪽 위에 살짝 C 부분 아래쪽, 그죠? 어디? 136쪽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설명 나와 있는 그 부분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는 세포질 분열 과정에서 마치 안쪽에 있었던 물질이 추가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면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게 어린 세포벽 성분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나와요.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됐죠? 근데 동물세포는 자 뭐가 없어요?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벽이 없어서 세포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안에 딸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태가 이런 모습이에요. 말기.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말기가 끝나고 점점점 말기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관찰해 봤었을 때 마치 미지의 어떤 힘에 의해서 호떡반죽 두 개가 짤룩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뿅 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관측된 값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쪼여져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한 형태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오케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쪼여져 나간다. 그럼 봐봐. 마치 미지의 어떤 힘이 얘에게 장력을 제공해줘서 호떡반죽 떨어질 때 이렇게 실제 잡아서 당기는 걸까? 그러진 않겠지. 실제 세포의 내부에 자 화내지 말고요. 세포의 내부에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우리 텐트 같은 거 치면 지지하는 휠대 있지 휠대. 그리고 이 휠대가 어떤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어떤 내부에 어떤 그 천막 같은 거 치고 내부에 어떤 입체적인 공간을 명기하고 노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폴대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선형의 단백질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있던 세포막과 여기에 있던 세포막을 잡고 이 두 개가 좀 짧아지게 되면 그러면 밖에서 마치 관찰해서 보면 쪼여져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점점 얘가 위와 아래를 잡고 쪼여져서 당겨서 가는 거야. 꾸미는 것처럼. 실제 안에 있었던 무언가, 그 안에 있던 무언가를 세포 골격 단백질이라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분자생물학을 더 전공을 하시면 그 세포 골격 단백질의 여러 종류를 배웁니다. 네? 관측값만 여러분이 보시면 뭐라고 하냐 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이런 차이가 보여요. 동물세포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쪼여져서 떨어져 나가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 원형질, 세포질이 함몰되면서 떨어져 나가요. 다른 말로 원형질이 많이 뜨면서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책의 오른쪽에 나와 있던 부분 거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면 전기 때는 뭐가 나타나? 이제 막 염색체가 등장해. 복제됐던 DNA가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이제 막 등장하는 게 전기야.
그리고 그 모든 전기에 해당하는 모든 염색체들에 해당하는 걸 정 가운데 가상의 적도면에 배열시켜주는 게 중기고, 중기 때 배열되자마자 중기는 짧은 시기야. 그 다음은 쭉 넘어가니까. 그래서 각각 양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치? 양으로 이동해가는 시기가 염색 분체들이 끌려가는 시기들의 모습이 후기야. 후기보다 더 마지막 단계가 말기야. 다시 두 개의 딸핵이 만들어진 거. 핵분열의 말기. 핵분열이 다 끝나면, 두 개의 핵이 만들어져서 끝나면 유일하게 세포판 성분이 안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독립적으로 두 개로 떨어져 나갈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말기 맨 마지막에 세포판 형성하는 또는 원형질이 함몰되는 이관형성까지 해야 독립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체세포 분열 과정. 오케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됐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순서입니다. 이 체세포 분열 과정과 흡사하지만 명확한 차이를 보여서 내 체세포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반으로 줄이는 분열하게 되는데, 그게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 분열이야. 그래서 자,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이야. 네, 그럼 생식세포 분열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 추가적으로 내가 핵상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거야. 핵상. 핵상은 염색체의, 세포 속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야. 근데 과학자들이 약속한 그 핵상의 개념은 딱 두 개밖에 없어. EN과 N. 오케이? 물론 4N이나 6N이나 8N도 임의적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면 만들 수는 있어. 자연의 상태에서 셀프로 스스로 잘 내추럴하게 만들어진 모든 생명체들은 체세포는 2N이야. 왜 2N이라고 하냐면 하나는 부계한테 받고 하나는 모계한테 받은 한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지? 그 개념이 2N이야. 체세포 속에 아빠한테 정보 한쪽 라인은 받았고 한쪽 라인은 엄마한테 받았잖아. 그게 2N이야.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서 상종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있었던 아빠한테 받은 1번, 엄마한테 받은 1번 둘 중에 하나만, 하나의 세포에 하나만, 그 다음에 아빠한테 받은 2번, 엄마한테 받은 2번 둘 중에 하나만, 한 개만 들어있는 상태로 염색체 수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 모습, 생식세포 안에 들어있는 게 그게 핵상 모습이 N이야. 돼요? 그래서 자, EN과 N은 부계와 모계의 정보를 한 세포 안에 같이 갖고 있는 상태를 우린 EN이라 하고요. 핵상, 우리가 이제 감수 분열하면서 많이 이걸 나타내 볼 거니까 이것도 좀 적어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건 한 세포 안에 부계, 모계 라인 중 한쪽 라인만 있으면 N이야. 부계와 모계 라인 중 한쪽 라인, 부계 또는 모계, 한쪽 라인만 있으면, 한쪽 라인만 존재하는 거 우리는 N이라고 해. 핵상을 상대적으로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됐죠? 자, 그러면 생세포 분열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지금 어디하고 어디를 좀 완성을 해주시면 좋겠냐? 우리 135쪽 같이 완성했나? 3번 완성했나? 3번? 3번 같이 완성했나? 3번하고 거기 아래 4번도 완성 같이 했네. 이거 숙제였어요. 숙제였었어. 3, 4번? 그럼 3, 4번 다 확인 해보고 오른쪽 5번 확인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생식세포 분열 가자. 자, 일단 135쪽에 3번 봐봐. 방금 제가 복습 개념으로 오늘 후딱 설명해줬던 염색사 개념이 여기 전체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부분은 어서부터 어디까지 막 블라블라 정보가 써져 있는 군데예요. 그래서 나는 유전자를 말합니다. 오케이? 나는 유전자예요. 그 3번에 나는 유전자를 말해요. 그리고 A는 뭐야? 그 모든 종이 조각을 말해. 모든 생명체는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종이 조각. 뭐야? 유전자가 아닌 DNA였었죠. 이중 나선 구조에. 그죠? 그래서 A가 이중 나선 구조의 DNA인 거고, 그 다음에 A의 DNA 부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블라블라 정보가 써져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블라블라 정보가 써져 있는 군데에 해당하는 거기 구획을 나 유전자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고, 특정 어디 이중 나선 구조에서 자주 안 쓰는 정보를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동염했댔죠? B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동염해지는 B가 단백질, 히스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응축된 부분이 여러 개가 있고 펼쳐진 부분도 있는 전체 모습이 염색사고요. 그 염색사 모습으로 하나가 더 카피가 돼서 응축된 나비 같은 구조가 보이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책에 염색체라고 그림이 하나 빵 나와 있는 건데, 저 염색체 하나는 이 정보와 이 정보가 서로에 대한 카피본. 예, 이제 똑같은 카피본.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이런 병신아 이러지 않는다 했잖아. 야, 너 병신과도 같아. 너랑 나랑 너무 소울메이트야. 잘 통해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야.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하나의 염색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하나의 염색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 A와 B 이름을 쓰래요. A는 DNA, B는 단백질. 맞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가를 뭐라고 합니까?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나와 같은 부분을 뭐라고 하다? 어서부터 어디까지가 블라블라 어떤 정보가 써져 있어? 유전자라고 한다고. 나는 각각의 아밀레이스를 결정하는 유전자, 인슐린을 결정하는 유전자 부분을 말하는 거야. 유전자야. 그 다음 자 1번 상염색체가 미음으로 가겠죠. 1번부터 22번까지 사람이라면 성염색체는 니은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X염색체는 리을로 갈 거고요. Y는 기억으로 갈 거고요. 그쵸? 상동은 모양과 크게 같은 한 쌍이니까 디귿으로 가야 되겠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저는 화장실 잠깐 갔다 올 건데 여러분은 5번에 1번부터 5번까지만 풀어놓고 쉬고 계세요. 간기 어디로 가야 되겠어? 미음으로 가야죠. 그죠? 핵막이 뚜렷하고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시기니까 전기 어디로 가야 되겠어? 디귿으로 가야 되겠지. 핵막이 사라지고 그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난다. 자, 중기 어디로 가야 돼? 기억. 맞죠? 후기.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이고요. 자, 말기는 두 개의 핵이 만들어져요. 리을로 가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전기와 중기와 후기의 말기에 가장 극명한 특징, 복제됐던 염색체가 응축된 염색체가 등장해. 전기, 가운데 배열에 중기, 얘 염색체가 썰려서 양쪽으로 염색 분체들이 이동해. 후기, 다시 두 개의 따르기 만들어서 말기. 세상 쉽네. 그죠? 이런 전반적인 특징을 가진 채로 생식세포 분열은 또 달라. 오케이? 체세포 분열은 방금 똑같은 2N짜리에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EN의 모습이었는데 북에 같이 가지고 있었던 EN의 모습으로 복제가 됐고, 그죠?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했고, 그죠? 그리고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돼서 반반씩 끌려가서 이것도 하나의 세포, 이것도 하나의 세포가 돼서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여기도 똑같이 EN으로 있잖아. 그지? 여기도 똑같이 EN으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원본과 카피본이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부계와 목에로부터 왔던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게끔 똑같이 카피됐던 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형태가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야. 돼요? 자, 근데 전개, 중계,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또 뭐도 해야 되냐면 이런 그럼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이제 식물세포의 관찰 실험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조금 수월하고 생세포 분열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생세포 분열까지를 오늘 좀 설명을 마저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생세포 분열 다시 복습, 다다음 주에 복습, 그리고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하고 또 이제 사람의 임신과 출산을 가야 할 것 같아. 왜냐면 봐봐, 생각해봐. 우리 8월이 지나면 9월달이 되잖아?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거의 시험 대비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단원을 어느 정도는 좀 끝내놔줘야. 그러면 지금 별과우주 끝났죠. 그죠? 그러면 3개 단원 중에 하나는 끝났어요. 별과우주가 바로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다 좋지만, 전체가 다 들어가면 좋지만 약간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들어가니까 반씩 쪼개서 들어갈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학교는 1단원, 2단원 생물하고 물리만 들어가. 어떤 학교는 물리랑 지구학이 들어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생물만 다 들어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반 이상은 건드려놔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의 어떤 전체를 세워주고 나서 얼개를 쌓다 보니까 요 정도 염색사랑, 그지? 했으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감수분열까지 오늘 바로 가버릴게. 근데 감수분열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다 어렵습니다. 생세포 분열 과정보다 어려워요. 근데 방금 거 그 정도까지 하셨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갈게요.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생식기관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세포를 만들 때만 일어나는 분열이에요. 아까 체세포 분열은 그냥 내가 상처가 났어. 그래서 죽은 세포가 생겼어. 그 죽은 세포 밑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야. 새로운 똑같은 체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게 체세포 분열 과정이야. 오케이? 근데 생세포 분열 과정은 목적이 뭐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체세포에 사람은 총 몇 개의 염색체 수를 갖는 데서 46개. 사람이라는 종은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져. 그러면 내 살아가는 사람의 남자 거에도 똑같이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져.
그죠? 종마다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달라요. 오케이, 종마다. 그리고 걔는 78개. 그지? 벼나 또는 토마토나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식물도 유전종을 갖고 있으니까 토마토는 뭐 12개. 그다음에 뭐 벼도 12개. 그럼 개수가 똑같네. 그럼 개수가 똑같다고 해서 동일한 종인가? 그러진 않아. 덩어리의 숫자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덩어리 위에 쓰여져 있는 정보들 디테일이 다 달라서 다른 정보로 발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전체 이렇게 응축된 덩어리의 개수는 똑같을 수 있지. 근데 그 종이 안에 놓여져 있는 디테일한 정보는 다르잖아. 종이라는 재질은 똑같겠지만, 종이의 개수는 똑같겠지만, 그래서 종마다 다 염색체의 개수가 다 다른데, 자, 남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세포 속 유전 정보, 그 염색체 개수가 46개, 여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이 46개야. 그러면 그 체세포가 그대로 만나서 베이비를 태어나게 한다. 맞아. 수정을 통해.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사람이긴 한데 아빠한테도 46개 정보를 받았어. 엄마한테도 46개 정보를 받았어. 그럼 몇 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92. 네, 92개지. 92개. 이런 사람 안 태어납니다. 안 태어나고요. 혹여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렇게 92개의 염색체 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세대에 똑같이 92개의 염색체 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해서 또 그 3세대, 나로부터 3세대에 해당하는 나의 손자측에 해당하는 그 자손을 태어나겠다 해봐. 그럼 92개 받고 92개 받아서 몇 개야? 184개야. 이런 베이비가 태어나겠냐고. 나더라고.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해봤더니 그렇더라고? 안 그렇더라고. 그 말은 자, 관측을 해봤더니 아빠도 똑같이 체세포에 46개, 거기서부터 태어난 베이비도 46개, 여기서부터 태어난 또 다른 베이비도 46개 염색체수, 모든 체세포에 그 다음에 베이비도 똑같이 46개 체세포를 또 공통으로 싹 다 46개. 모든 개체들이 체세포라면 그것의 고유한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똑같은 염색체 개수를 갖는다. 이거야. 그 말은 이 체세포와 이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왜? 체세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지? 엄마와 아빠부터 정보를 반반 받아서 태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의 정보, 아빠의 체세포 속 정보가 온전히 다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랜덤 뽑기로 아빠한테서 반틈만, 23개의 정보만 받고, 그죠? 엄마한테서도 46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엄마한테서도 랜덤 뽑기로 엄마도 23개의 정보만 갖고 있는 이렇게의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아빠가 갖고 있는 아빠 체세포에서부터 생세포를 만들어낼 때, 정자를 만들어낼 때, 엄마가 갖고 있는 엄마의 체세포에서부터 엄마의 생세포를 만들어낼 때 염색체 수를 줄이는 분열, 이게 생세포 분열이야. 그리고 그 생세포가 여자는 난자, 남자는 정자인 거. 그런 정자와 난자가 남성은 정소에서 그런 정자를 만들어내고 여성은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생식기간 내에 이런 체세포가 있는데 그 체세포로부터 염색체 수를 줄이는 분열을 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 수를 줄여서 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분열, 그거 우리 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자손도 아빠한테 받은 반틈, 엄마한테 받은 반틈, 그래서 온전하게 똑같이 엄마로부터 반, 아빠로부터 반, 똑같이 46개의 체세포 속 동일한 정보, 세대를 거듭해도 동일한 염색체의 수를 갖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생식세포의 분열의 의의, 생세포 분열의 의의, 여러분 책에 의의라고 하는 부분은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한번 적어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와 있고 거기 빈 공간 있으면 한번 적어줘봐. 아니면 뭐 137쪽 빈 공간에다 적어도 상관없어. 쓰라고 나오기도 해. 세대를 거듭해도, 불러줄게요. 세대를 거듭하여도, 그죠? 생세포 분열의 의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의 의 적었나요? 이거 예전에 적었니? 그랬구나. 세대를 거듭하여도 한 종이 가지는 체세포 속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게 생세포 분열의 의야. 그러면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식기관에서. 오케이? 동물은 정소, 난소. 오케이? 식물은 어디? 꽃밥하고, 족밥 아니야? 꽃밥하고, 그죠? 미씨에서. 네, 둘 다 꽃이라고 하는 생식기관에 있는데 수술에 꽃밥이 있고요. 그죠? 수술에. 그 다음에 암술에 미씨가 있어. 이게 동물의 난소와 유사고 이게 동물의 정소와 유사한 역할에.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 정자. 그죠? 핵상이 N이라고. 아까 핵상 설명해줬죠?
두 개 모계 중에 1번부터 23번까지에 해당하는 그 두 2n으로 있었던 것 중에 랜덤 뽑기로 1번 둘 중에 하나, 2번 둘 중에 하나, 3번 둘 중에 하나, 어쨌든 23개에 해당하는 염색지수만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n으로. 난자도 마찬가지 n으로. 정소 안에 있었던 체세포에서부터 감수 분열을 통해 최종적으로 얘를 만들어낸 거고, 난소 안에 있는 체세포에서부터 감수 분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얘를 만들어낸 거야. 이때 일어나는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 꽃에서도 식물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유성생식. 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주 특징이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생세포 분열을 다른 말로 감한다. 염색체 수를 줄여서 감수 분열이라고 해. 오케이? 우리 줄임말 많이 쓰는 것처럼 이미 우리 학문계에서도 줄임말 쓰고 있는 거야. 요즘 뭐 감다살, 감다죽 이렇게 얘기하잖아. 감다살하네, 감다죽하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미 줄여서 쓰고 있었어. 그래서 생세포 분열을 염색체 수를 감한다 라고 하여 감수 분열이라고 해. 그래서 나는 이 표현을 많이 쓸 거야. 왜? 생세포 분열 6음자, 감수 분열 2개. 네 음자, 그죠? 더 간단하니까 감수 분열로 많이 설명할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생식기관에서라는 이 감수 분열의 큰 특징은, 자, 공통적으로 간기를 항상 먼저 거칩니다. 세포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은 DNA를 2배로 복제하는 간기를 항상 있어줘야 돼. 그리고 연속 2회의 핵분열을 해요. 핵분열이라고 하는 과정, 방금 체세포 분열 때 배웠죠? 핵막이 없어지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시기를 거치는 거. 그래서 2개 다시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 그지? 그래서 연속 2회의 핵분열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간기에 DNA를 2배로 복제하는 시기를 거쳤어, S기 때. 그지? 그래서 얘의 핵막 가인이 사라지면서 얘의 어떤 정보들이 반으로 나눠져서 2개의 이런 식으로 돼. 말기가 돼. 그래서 뚝 떨어져. 그러면 2개의 따르기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2개의 따르기. 그죠? 이렇게 하나가 2개 되고, 이게 감수 1분열이야. 그죠? 그리고 이 감수 1분열이 끝난 얘가 다시 뭐 복제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지? 중간에 다시 간기가 더 들어가는 그런 거 없이 한 번 더 핵이 사라지면서 여기 있던 정보가 반으로 나눠지고, 핵이 사라지면서 여기 있던 정보가 더 반으로 나눠지는 한 번 더 분열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이렇게 총 4개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연속한 감수 분열 2번을 연속 2회의 핵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감수 분열의 특징은 연속 2회의 핵분열을 하게 되더라. 첫 번째 일어나는 분열을 감수 제1분열, 제1 감수 분열 이렇게 표현하고요. 감수 제1분열. 두 번째 일어나는 핵분열을 감수 제2분열, 제2분열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첫 번째 분열 1분열, 그 다음에 연속해서 연타로 쭉 한 번 더 분열해서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 만들어지죠. 이렇게 2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고환 있죠. 정소 위에 부고환이라고 해서 부종소가 있어요. 이 부종소가 있고 여기 이렇게 수정관이 있거든요. 수정관에 이제 정자들이 다 대기되어 있다가 요도를 통해 바깥으로 나가죠. 오케이? 여기 이 부종소라는 장소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운동성을 갖고 있는 올챙이 모습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모습이 달라지는 거니까 세포 분열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부종소에 가서 정자의 모습으로 성숙된다는 것. 부종소에 가서 정자의 모습으로 성숙되는 거고, 그죠? 이런 연속된 감수 분열은 어디서 일어난다? 정소에서 일어난다. 오케이? 정소든 난소든 남성 생식기관이든 여성 생식기관이든 이런 전체적인 감수 분열 과정은 이 정소 안에서, 고환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전체적인 얼개를 잡아드렸으니까 이 감수 분열의 과정을 설명할게요. 자, 그럼 봐봐. 감수 분열의 메인의 특징이 뭐야? 염색체 수를, 체세포가 가지고 있던 걔네들의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는 게 메인의 특징이지. 염색체 수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야. 이 간기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의 유전물질의 총량도 똑같이 처음에 이 세포가 가지고 있었던 유전물질의 총량보다 반으로 들어있는 유전물질의 총량을 가져야 돼.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들어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유전물질의 총량도 반으로 줄어들어 있어야 돼. 그래야 또 반에 해당하는 엄마한테서 온 정보가 그대로 반반 만나서 온전한 똑같은 EN의 개체가 태어날 거 아니야.
자손 베이비가. 그치? 그래서 연속 2회 분열하는 이 과정 1분열, 2분열 설명해드렸고요. 그림을 그려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설명할 건데 당연히 감수 1분열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을 거고 감수 2분열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겠죠.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체세포 분열 과정하고 흡사하긴 합니다. 오케이? 방수사 등장해? 언제 등장했어? 방수사 등장. 밧줄 언제 등장했어? 방금 했잖아. 밧줄 언제 등장했어? 제일 먼저 시기에 방수사가 밧줄 아니야? 양극에서부터 밧줄 언제 나왔어? 전기 때 방수사가 먼저 등장해. 모든 방수사가 염색체의 선 가운데 그 모가지 부분 동원체에 결합해 가운데 배치를 시켜. 그게 언제야? 중기. 가운데 모든 염색체가 배열하자마자 가운데가 썰려서 염색 분쇄들이 양으로 끌려가. 그게 후기. 두 개 다르게 다시 만들어서 그게 말기. 머리에 꽉 박으라고. 그 특징을 거의 비슷하게 가진 채로 감수 1분열도 2분열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야. 근데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는 게 있겠지. 분명 목적이 뭐니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야 돼. 유전 물질의 총량도 아빠가 갖고 있는 체세포에서부터 반으로 줄이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에서부터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 그쵸? 그래서 자, 저는 염색체 수가 4개인 걸로 표현해 줄게요. 자, 생세포 분열의 의 설명했고요. 감수 1분열 과정 그림을 설명할게요. 이렇게. 자, 먼저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서 총 염색체 수가 4개가 있는 하나의 간기대 거 모습. 그래서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1번 염색사,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됐죠? 또 2번 염색사에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서로 크기가 다르니까 염색체가 서로 다른 거야. 염색체가 다르다는 건 너는 1번 염색사들, 너는 2번 염색사들 이렇게야. 총 하나, 둘, 셋, 넷, 4개 있어. 염색사 모습으로 4개 있어. 됐죠? 염색사 모습으로 4개 있는 모습. 이걸 그려서 최종적으로 염색체 수가 몇 개만 있는 딸세포를 만들어내겠어. 감수분열의 목적이 뭐야? 체세포의 절반. 그치? 체세포 속 정보의 절반을 갖는 딸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사람이라면 46개여서 최종적으로 23개의 염색체 수만 갖는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1분열과 2분열을 거쳐서 얘의 절반인 N은 2개만 갖는 걸 만들어낼 거라고. 그래서 감수 1분열 과정, 2분열 과정을 지금서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 일단 S기를 거쳤어. 그럼 어떻게 돼? 핵막이 뚜렷하게 있는 상태에서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어요. 그러면 원본을 바탕으로 DNA를 2배로 복제해요. 맞죠? 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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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죠? S기 때 복제했어요. 그리고 제1감수 분열이 들어가면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염색체로 등장, 염색체로 등장, 염색체로 등장, 염색체로 등장하겠죠? 맞죠? 여기가 똑같아요. 근데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가장 큰 특징이 감수 1분열 때 나타납니다. 오케이? 1분열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1분열은 자 이렇게 1번에 해당한 아빠 거 염색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엄마 거 1번에 염색체가 있으면 그들이 이렇게 붙어요.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요. 아까 체세포 분열 때는 1번에 해당한 아빠 거와 1번에 해당한 엄마 거가 이렇게 서로 모든 46개의 모든 염색체가 이렇게 홍해의 정 가운데 나 좀 관찰을 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정 가운데 각각 다 배치가 한 거에 비해서 체세포 분열 때는 근데 생세포 분열 때는 1번에 해당하는 아빠 거와 1번에 해당하는 엄마 거 똑같은 1번에 해당하는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가까이 여기 가운데 이제 동원체 부분 있잖아요. 이 동원체 부분에 무슨 자석 맥세이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요. 가까이 붙었다가 1분열이 끝나면 이렇게 반만 나눠지는 거야. 돼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접합한 염색체가 나타나는 게 감수 1분열의 엄청 큰 특징입니다. 상동 염색체들끼리 접합한 이 염색체 이 한 세트를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왠지 숫자 2가 계속 반복해서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빠 거 1번 염색체와 아빠 거 1번 염색체와 엄마 거 1번 염색체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요. 1번 염색체, 아빠 거 1번, 엄마 거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아빠 거 2번, 엄마 거 2번이 이렇게 가까이 되게 붙어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 그래서 가까이 붙어 있어. 이 전체에 얘네를 이가 염색체. 너도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돼요? 무슨 염색체라고 한다고? 숫자는 2로 써요. 한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이가 염색체가 등장합니다. 이가 염색체는 2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숫자 2를 기억하라고 계속 각인시키는 것 마냥 두 개의 염색체. 오케이? 염색체가 이렇게 생긴 게 염색체 하나잖아? 이렇게 생긴 나비 모양 구조가. 근데 이렇게 생긴 나비 모양이 똑같은 크기의 상동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고. 그리고 나서 찢어진다고. 1분열이 끝나면. 그쵸? 그럼 봐봐. 자, 이렇게 입가염색체가 등장해. 똑같이 방수사 등장해. 가운데 배열에서 이렇게 모든 방수사가 점 가운데 모가지에 해당하는 하나의 상동 염색체에 하나하나씩 결합해. 그리고 포기가 되면 이렇게 세포 질량이 늘어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려갔어. 하나의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끌려간 거고요. 얘의 앞바꿔에 해당하는 게 양극으로 이렇게 끌려갔어요. 이렇게 양극으로 이렇게. 그 다음 쟤도 이렇게 끌려가고 있고요. 얘도 이렇게 끌려가고 있고요. 됐죠? 이게 후기 때 그림입니다. 자, 후기가 끝나요. 제1감수 분열 후기가 끝나요. 말기가 끝나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두 개의 따르기 만들어져 있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긴 거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또 작은 거 하나. 이 두 개가 상동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상동입니까? 아니죠. 얘와 상동이라면 얘와 똑같은 크기가 옆에 또 있어야 되고 얘와 똑같은 크기가 옆에 또 있어야 되죠. 그쵸? 맞죠? 자, 그리고 얘도 이쪽에 파란색만 요렇게가 있을 거고 요렇게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상동인가요? 아니죠. 크기가 다르니까 상동이 아니죠. 얘가 똑같은 크기짜리에 염색체가 하나 더 있고 똑같은 크기짜리 하나 더 있어야 상동인 거죠. 자, 그랬더니 자, 말기에 끝나서 두 개 따르기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상동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너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핵상이 1번에 해당하는 아빠 것만 거 두 개 중에 아빠 것만, 2번에 해당하는 아빠 것만 거 두 개 중에 아빠 것만, 한쪽 라인에 해당하는 것만 한 세포 안에 들어온 거죠. 핵상이 2인이에요? N이에요? N인 거예요. 맞죠? 자, 2인이었어요. 하나의 세포에 부계기온과 모계기온의 정보가 같이 있었어. 한 세포 안에 부계와 모계기온이 정보가 같이 있었다. 그쵸? 왜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었던 부계, 모계 정보 중에 한 세포 안에 부계로부터 기온한 것만 1번 염색체가 있고 부계로부터 기온한 것만 1번 염색체가 있죠. 그쵸? 오케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쁘게 잘 그리게 하기 위해서 같은 파랑만 그림을 그렸지만 다음번 판에서는 어쩔 수 있어? 1번에 해당하는 건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가 있지만 2번은 랜덤으로 찢어지니까 이 빨간 게 이쪽으로 가 있고 파란 쬐까만한 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성생식은 그래서 정보가 되게 다양해질 수 있는 거야. 원본의 정보 체세포가 한 개인데 이게 조합처럼 얘가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고 똑같은 정보에서 그 다음 판에선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정자나 생세포에 만들어진 그 정보의 조합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야. 어메이징하게 다양한 정보의 조합에 자손 이런 정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유성생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세포 분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냥 얌전히 모든 1번이다 이렇게 얌전히 나눠지는 게 아니라 1번 염색체는 이렇게 갔지만 2번 염색체에서 다음번 판에서 얘는 이렇게 가고 또 다른 판에서는 3번이 이렇게 가거나 또 다음번 판에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N이고요. N이고 여기까지 감수 1분열이 끝났습니다. 1분열이 끝나니까 2N이었던 정보가 N으로 나뉘어졌어요. 그죠? N은 2로. N은 2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염색체 수가 이가 염색체가 등장해서 어떤 멘트를 많이 쓰냐면 이가 염색체가 등장 후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니까 자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니까 염색체 수가 반으로 반감됩니다. 네,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으로 줄어들더라. 자,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이제 선생님 그러면 우리의 소개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소개 목적이 달성이 됐냐?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죠? 원래 2는 4였는데 N은 2로 염색체 개수를 반으로 띡띡 줄였으니까 이렇게 딱 끝나서 생세포 그냥 서로 엄마 거 아빠 거 생세포 만나서 태어나게 하면 될 건데 왜 한 번 더 분열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 똑똑한 친구가 있어. 왜 한 번 더 분열하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한 쌍의 정보를 갖고 있었어. 그지?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쓰는 건 얘는 핵쌍이고 2N이라고 쓰는 건 핵쌍이고 핵쌍 옆에다 쓰는 건 얘는 염색체 수야.
선생님 근데요 저 궁금한데 지금 이 모습은 감기 때 모습은 정확히 원래 선생님이 감기 때 염색체로 안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감기 때는 염색체로 있지 않고 염색사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염색사 모습으로 있는 건 염색체 개수 4라고 취급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왜? 원래는 감기 때 지금 이 모습이 염색체 모습이 아니잖아. 염색사로 있잖아. 염색사잖아. 그치? 그리고 DNA S기 때 복제해갖고 염색체가 돼서 이제 이렇게 복제된 이후에 염색체로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약속했냐면 우리가 다 관측을 해보니까 항상 단계를 거치고 염색체로 등장하면서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하니까 복제되기 전에 염색사 모습으로 있는 것도 복제된 이후에는 항상 얘가 염색체가 될 거니 어찌됐든 단기 때 모습도 이 모습의 개수 하나하나를 염색체로 취급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복제되면 염색체가 될 거니까. 복제되면서 항상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다 들어가니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생물학자들끼리, 과학자들끼리의 어떤 임의적인 약속으로 염색사로 실제 존재하는 게 맞지만 복제되고 나서 분열기로 들어가면서 염색체가 될 거라 비포 상태에 해당하는 염색사 모습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개수도 염색체로 취급하자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개수 4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복제돼서 염색체가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저 또 궁금한데요. 여기가 지금 2N은 4니까 뭔가 늘었잖아요. S를 거치면서 DNA를 2배로 복제했잖아요. 그럼 복제한 게 명확하니까 그럼 너가 2N이면 너를 4N으로 하거나 오케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배로 늘었으니까. 이건 이제 수학적인 약속이고요. 뭔가 늘었으니까. 생물에서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핵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상대적인 수,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잖아. 그지? 하나의 세포에 부계기온과 모계기온, 부계기온과 모계기온을 한 세트로 같이 있는지, 그지? 부계와 모계기온을 한 세트로 같이 갖고 있으면 그건 2인이라고 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 게 핵상이잖아. 염색체 상대적 수. 그러니까 부계로부터 기온한 것과 모계로부터 기온한 것이 세트로 같이 있으면 그럼 그냥 2인인 거고 늘긴 늘었어. 뭐가?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2배로 늘었거든.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를 복제를 한 상태의 이후의 모습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 복제된 개념은 우린 뭐라고 칭하냐면 유전 정보의 총량, 유전 물질의 총량이라고 얘기해요. 유전 물질의 총량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다른 말로 상대적 DNA량이라고 해. 각각 정의 내리는 개념이 서로 다르게 있는 거야. 그러니 상대적인 DNA량이 복제되기 전에 이 어버이 체세포에서는 자, 그 가닥 수만큼을 임의로 내가 1로 취급을 할게. 근데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제 뭐 문제를 풀 때마다 그때마다 임의적으로 정의 내린 값이니까 얘를 똑같이 4로 정의 내리면 너네들이 어려워할까봐, 헷갈려 할까봐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이 있는데 내가 임의로 잡아도 되는 값이거든. 항상 임의적으로 상대적으로 잡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복제되기 전 얘의 상대적 DNA량을 8로 취급할게 내가. 오케이? 그러면 봐봐. 우리의 목적은 복제를 했어? 한번 분열했어? 그러면 이 처음 원본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DNA량이 8이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생세포 분열에서 만들어진 그 딸세포도 어째야 돼? 얘랑 똑같은 유전물질의 총량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보다 정보가 반틈 줄어들어 있어야 엄마로부터도 반틈을 받고 아빠로부터도 반틈을 받아야 온전히 똑같은 체세포가 태어날 거 아니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DNA량이 현재 8이야. 복제했어. 그럼 얼마? 여기가 임의적으로 내가 8로 잡은 거니까 복제된 이후에 얘는 얼마겠어? 상대적 DNA량이 16이지. 맞지? 16이겠지? 여기까지는 16이야. 임의적으로 2배로 늘었으니까 2배로 는 이유니까. 맞죠? 그리고 16이고 16이었던 애가 반방으로 나눠서 88로. 그죠? 88로. 여기 있던 16이었던 애를 여기까지는 똑같이 16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고 얘가 나눠져서 독립적으로 뚝 들어가면 88인 거지. 됐죠? 오케이? 근데 봐봐. 복제되기 전에도 똑같이 8이었어. 복제된 이후 거를 반만 나눠놨기 때문에 똑같이 88이야.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어찌됐든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긴 했지만 원본의 아빠의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총량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유전물질의 총량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 거의 반에 해당하는 유전물질도 만나게 됐을 때 그게 늘어나 버린 거잖아. 모든 체세포 속 전부가 똑같아야 되는데, 모든 체세포 속에 있는 DNA 총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감수 2분열을. 돼요? 그래서 봐봐. 이렇게 있는 상태에, 자 여기 봐봐. 마무리. 이렇게 있는 상태에 핵막가인이 사라져. 똑같이 전기대 방수사 등장해. 이렇게 해서 여기 반반에 결합해. 돼요? 핵막가인이 사라져. 똑같이 여기도 얘도 감수 2분열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반반에 결합해. 그치? 그래서 흙이가 돼. 그럼 두 개가 나뉘어져. 양으로 끌려가. 염색 분체가 이렇게. 염색 분체들이 이렇게 양으로 끌려가. 이렇게 끌려갔어.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양으로 끌려갔어. 이렇게. 여기도 끌려갔어. 이렇게. 그리고 다시 두 개의 딸애기 마냥 만들어지게 되면 그럼 어떤 모습이 되겠어? 총 4개의 딸세포가 총 4개의 딸세포 안에 어떤 모습이겠어? 너 반틈 들어있는 하나, 둘, 파란 거에 해당하는 여기 하나 반 긴 거 들어갔고, 여기 하나 긴 거 반 거 들어갔고, 여기 하나 긴 거 짧은 거 들어갔고, 맞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나눠져서 빨간 거에 해당하는 여기 긴 거 하나 들어갔고 반틈, 여기 긴 거 하나 들어갔고, 여기 반틈 들어갔겠지. 그죠? 그리고 핵상 어떻게 돼? 얘와 똑같은 게 옆에 또 있어? 상동으로? 안 있지. 얘와 똑같은 게 여기 상동으로 또 있어? 안 있지. 핵상 N이야. 그지? 염색체수 2로 봐. 오케이? 그리고 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 8에서 반만 나왔기 때문에 유전물질의 총량이 4고 4잖아. 우리의 원하는 목적, 어떤 목적? 처음 체세포 속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들었고, 이 처음 체세포가 복제되기 전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이 8이었었다면 유전물질 총량도 반으로 줄어든 딸세포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서 한 번만 핵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핵분열하고 한 번 더 핵분열을 해줘야 된다고. 연속 2회 핵분열. 돼요? 그래서 감수 2분열의 특징 뭐더라? N에서 N으로 염색체 수 변화는 없어. 너도 N이었고 딸세포도 N이니까. N에서 N으로 염색체의 수는 변함이 없어. 근데 목적이 뭐라고? 유전물질의 총량이 반으로 감소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원기 때 엄마 거에 첫 번째 아빠 거의 체세포에서 아빠 거 체세포 속 유전물질이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최종적인 생세포를 만들어내는 분열이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연속 감수 2분열을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분열은 염색체 수를 2N에서 N으로 반으로 줄이는 거고, 두 번째 분열은 N으로 줄어들었던 염색체 수는 그대로 놔둔 채로 얘의 염색 분체만 분리되는 거야. 그죠? 하나의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분열. 어렵죠? 처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왜? 어느 누구로부터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나의 언어로부터 듣기 때문에. 근데 이 개념을 제대로 그냥 단순히 외워서 들어갈 개념이 아니라 이 흐름을 잘 인지해서 받아들여 두면 고등학교 생명과학 1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뉴클레오솜이나 뉴클레오타이드 다 고등통합이랑 생명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개념을 한 번씩 더 언급해 주려고 한 거여서 이때 당시는 수월하겠지, 쉽게 가르치면. 근데 그것뿐이잖아. 계속 개념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한 거고, 지금 영상 찍으면서 했거든요. 이거 렌더링해서 오늘 제가 수업이 8시 반에 끝나니까 한번 다 올려놓고 여러분 각각 개별적으로 한 번씩 다시 보내줄게요. 그래서 한번 확대되거든. 유튜브로 들어가면 이제 화면 판서도 확대가 되니까 확대해서라도 놓쳐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개념을 확 잡고 숙제 내줄게. 어디 풀어오면 되냐면 복습하셔서 우리 다다음 주에 오잖아요. 다음 주에 안 오잖아요. 우리 지금 139쪽만 안 했어요. 식물세포의 체세포 분열 관찰하는 건 안 했어서 140에서부터 143쪽까지 여러분이 풀어보시는데 딱 빼먹고 풀 문제가 10번하고 11번만 여러분이 못 풀어. 나머지는 풀 수 있어. 복습하셔서. 그래서 140부터 143쪽까지 스스로 학습을 해오세요. 한번 개념 다시 복습하시고 외우셔서. 그래서 10번하고 11번만 빼시고 풀어오실 수 있어요.